트로이 전쟁, 전쟁의 씨앗. 모든 위대한 전쟁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10년간 계속된 전쟁, 수많은 영웅들이 죽은 전쟁.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한 여자 때문에? 헬레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한 남자 때문에? 파리스, 헬레네를 유괴한 트로이의 왕자. 아니면 신들의 장난 때문에?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운명의 실이 얽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우스의 계획, 에리스의 복수, 파리스의 선택, 헬레네의 운명, 아킬레우스의 자존심. 모든 것이 모여 10년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트로이, 소아시아의 강력한 도시, 난공불락의 성벽, 부유한 왕국, 그리스, 수많은 도시국가들, 스파르타, 아테네, 미케네, 이타카. 서로 경쟁하지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자들. 두 세계가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웅과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트로이로 갑니다.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의 끝자락. 성벽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시다. 천척의 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1장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심판. 모든 것은 한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초대받았습니다. 모든 신들이? 아니, 한 명만 빼고. 에리스, 불화의 여신. 그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불화의 여신을 결혼식에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에리스는 화가 났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연회장에 나타나지 않고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사과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신들이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빛나는 황금 사과. 누구의 것일까? 새 여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헤라, 신들의 여왕, 제우스의 아내, 위엄과 권력의 여신,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 제우스의 딸, 가장 총명한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가장 매혹적인 여신. 각자 주장했습니다. 사과는 내 것이다. 신들이 어색해졌습니다. 누가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제우스도 곤란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 둘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는 현명하게 회피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중립적인 자가 해야 한다. 누구?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그가 판단하게 하자. 파리스,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하지만 그는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헤카베가 임신했을 때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횃불을 낳았고 그 횃불이 트로이를 불태웠습니다. 예언자들이 해몽했습니다. 이 아이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프리아모스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버리기로. 이다 산에 양치기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아기를 키웠습니다. 파리스는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왕자인 줄 모르고, 트로이의 운명인 줄 모르고. 파리스는 잘생겼습니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웠고 음악을 좋아했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는 ним프 오이노네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헤르메스가 나타났습니다. 새 여신과 함께. 파리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이 세 여신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파리스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들을 판단합니까? 내가 해야 한다. 제우스의 명령이다. 세 여신이 파리스 앞에 섰습니다. 헤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파리스,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를 아시아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권력, 부, 영토, 모든 것을 주겠다.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파리스,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를 가장 위대한 전사로 만들어 주겠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혜와 영광을 주겠다. 아프로디테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파리스,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 헬레네, 스파르타의 왕비. 그녀는 제우스의 딸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파리스는 고민했습니다. 권력?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리스는 젊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사과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소 지었습니다. 헤라는 분노했습니다. 아테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트로이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헤라와 아테나는 트로이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트로이를 파괴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레네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레네를 얻기 위해 수많은 그리스 영웅들이 청혼했었습니다. 그녀의 양아버지 틴다레오스가 걱정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가 분노할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구원자들이 맹세하게 하십시오.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만약 누군가 헬레네나 그녀의 남편을 해치면 모두가 복수하겠다고. 구원자들이 맹세했습니다. 헬레네는 메넬라오스를 선택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리스가 헬레네를 가져간다면 모든 맹세한 자들이 메넬라오스를 도와 복수할 것입니다. 전 그리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ним프 오이노네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로이에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파리스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경기에서 그는 모든 왕자들을 이겼습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양치기가 왕자들을 이기나?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늙은 양치기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왕자입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프리아모스는 파리스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다시 버릴 수 없었습니다. 파리스를 왕자로 인정했습니다. 파리스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삶, 권력, 명예. 하지만 그는 오이노네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속삭였습니다. 약속을 잊었느냐?
외교 사절단이 스파르타로 갔습니다. 파리스가 이끌었습니다. 메넬라오스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얼굴은 달처럼 빛났습니다. 눈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미소는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천척의 배를 띄울 얼굴.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얼굴. 파리스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헬레네도 아프로디테의 마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메넬라오스가 크레타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스의 기회였습니다. 한밤중에 헬레네를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트로이로 가겠습니까? 헬레네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결혼했어요. 딸도 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마법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망쳤습니다. 보물들도 가져갔습니다. 스파르타의 금은 보화.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습니다. 메넬라오스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보물이 없었습니다. 명예가 짓밟혔습니다. 그는 분노로 울부짖었습니다. 형 아가멤논을 찾아갔습니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트로이. 부유한 도시. 전략적 요충지. 오래전부터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모든 구원자들을 소집했습니다. 맹세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그리스 연합군의 집결. 아가멤논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왕국에 헬레네를 되찾자. 트로이를 파괴하자. 대부분의 왕들이 응답했습니다. 맹세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영웅이 망설였습니다.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 그는 방금 결혼했습니다.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갓 태어났습니다. 전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가멤논의 사자가 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했습니다. 밭을 갈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팔라메데스는 속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기를 쟁기 앞에 놓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즉시 멈췄습니다. 아들을 구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팔라메데스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복수할 것입니다. 아킬레우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될 운명. 하지만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로 가면 영광을 얻지만 젊어서 죽을 것이다. 집에 머물면 평범하게 오래 살 것이다. 어머니 테티스는 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킬레우스를 여자로 변장시켜 스키로스 섬에 숨겼습니다. 리코메데스 왕의 딸들 사이에. 하지만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가 필요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를 이길 수 없다고.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상인으로 변장하여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보석, 옷, 화장품, 그리고 무기들. 공주들이 보석과 옷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공주가 칼과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다. 아킬레우스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설득했습니다. 영광을 원하지 않는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은가?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지 않은가?
아킬레우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살보다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아킬레우스가 결정했습니다. 전쟁에 가겠다. 테티스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헤파이스토스가 최고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방패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시, 전쟁, 평화, 축제, 농사. 투구는 빛났습니다. 갑옷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약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 어머니 테티스가 아기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담갔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만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곳만 필멸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영웅들이 모였습니다. 아가멤논, 미케네의 왕, 총사령관, 강력하지만 교만한 자, 메넬라오스, 스파르타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 헬레네의 남편, 복수를 원하는 자, 아킬레우스, 최고의 전사, 무적의 영웅,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자,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 가장 영리한 자, 전략가, 아이아스, 거대한 전사, 헤라클레스의 후손, 힘이 셌지만 느린 자, 디오메데스, 아르고스의 왕, 용감한 전사, 신들도 상처 입힌 자, 네스토르, 필로스의 늙은 왕, 지혜로운 조언자, 모두가 존경하는 자,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 동반자, 그리고 더 많은 영웅들. 천척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전사들, 아울리스 항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신성한 사슴을 죽였습니다. 예언자 칼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재물을 요구한다.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가멤논은 고민했습니다. 딸을 제물로?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까? 명예와 야망이 그를 이겼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키겠다고. 이피게네이아가 왔습니다. 기쁘게 제단에 묶였습니다. 칼이 들어올려졌습니다.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네이아를 사슴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소녀를 구했습니다. 사슴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트로이를 향해. 하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제물로 바치려 한 남편을.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훗날 아가멤논이 돌아올 때 제3장 전쟁의 시작과 9년의 교착 상태. 그리스 함대가 트로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트로이 성벽이 보였습니다. 높고 단단한 성벽.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쌓은 성벽. 트로이인들이 성벽 위에 섰습니다. 프리아모스 왕. 늙었지만 위험 있는 왕. 헥토르. 장남. 최고의 전사. 트로이의 수호자. 파리스. 모든 것의 원인. 헬레네를 데려온 자. 기타 왕자들과 동맹군들. 첫 번째 그리스인이 해변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을 밟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프로테실라오스가 뛰어내렸습니다.
용감한 전사 헥토르가 그를 죽였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싸웠습니다. 그리스군이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성벽이 높았습니다. 그리스군은 해변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배들을 끌어올렸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강했습니다. 성벽 안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식량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동맹들이 식량을 가져왔습니다. 트로이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의 동맹들을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아킬레우스가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12개의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 왕들 사이에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포로.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받았습니다. 아폴론 사제의 딸 크리세스 사제가 와서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몸값을 제시했습니다. 아가멤논이 거절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크리세스는 아폴론에게 기도했습니다. 아폴론이 화살을 보냈습니다. 역병. 그리스 진영에 병이 돌았습니다. 병사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9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언자 칼카스를 불렀습니다. 왜 역병이 도는가? 칼카스가 대답했습니다. 아폴론이 화가 났다. 아가멤논이 그의 사제를 모욕했다.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한다. 아가멤논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포로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만 손해를 보라고? 아킬레우스가 말했습니다. 군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나중에 더 많은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멤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즉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포로. 브리세이스. 아킬레우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전리품을 빼앗겠다고? 나는 총사령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아킬레우스만 볼 수 있게 그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죽이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참아라. 아킬레우스가 칼을 도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브리세이스를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를 위해서도 나와 내 부하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멤논이 비웃었습니다. 가라. 내가 없어도 우리는 이긴다. 브리세이스가 끌려갔습니다. 울면서 아킬레우스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테티스. 바다에서 테티스가 나타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울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명예가 짓밟혔다고. 테티스가 위로했습니다. 올림포스로 갔습니다. 제우스를 만났습니다. 제우스, 부탁이 있습니다. 트로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스가 패배하게 해주세요. 아킬레우스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가멤논이 후회할 것입니다.
제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라는 화가 났습니다. 트로이를 지원한다고? 나는 트로이를 미워하는데. 하지만 제우스가 결정했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리스군은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영웅들이 죽었습니다. 양측 모두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제4장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거부한 후 그리스군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전사가 없었으니까요. 트로이군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헥토르가 이끌었습니다. 제우스가 약속대로 트로이를 도왔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군이 밀렸습니다. 트로이군이 그리스 진영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배들이 위험했습니다. 헥토르가 배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리스군이 절망했습니다. 네스토르가 아가멤논에게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네스토르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텐트로 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리라를 타고 있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아가멤논이 사과합니다. 보상을 제시합니다.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선물들, 청동솥, 말들, 금. 그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도시들을 주겠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물? 나는 이미 충분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나는 집에 가서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가멤논은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은 보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 남아 싸우면 영광을 얻지만 짧은 삶을 산다고. 집으로 돌아가면 영광은 없지만 오래 산다고. 나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단호했습니다. 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헥토르가 무쌍을 펼쳤습니다. 그리스 영웅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디오메데스가 부상당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부상당했습니다. 아가멤논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스군이 후퇴했습니다. 배들로 헥토르가 따라왔습니다. 배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킬레우스의 텐트에서 그의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겠다면 나라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갑옷을 빌려주십시오. 트로이군이 당신인 줄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킬레우스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갑옷을 입어라. 내 부하들을 이끌고 가라. 하지만 조심해라.
배를 지켜내거든 돌아와라. 너무 깊이 추격하지 마라.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빛나는 갑옷. 그는 아킬레우스처럼 보였습니다. 미르미돈 전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트로이군이 보았습니다. 아킬레우스다. 아킬레우스가 돌아왔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배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잊었습니다. 트로이 성벽까지 추격했습니다. 3번 성벽을 오르려 했습니다. 3번 아폴론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4번째에 아폴론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라. 내 운명이 아니다. 트로이는 아킬레우스에게도 너에게도 함락되지 않는다. 파트로클로스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보았습니다. 아킬레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전을 벌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진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가 싸웠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용감했습니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트로이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이 개입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쳤습니다. 보이지 않게 투구가 떨어졌습니다. 창이 부러졌습니다. 갑옷끈이 풀렸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비틀거렸습니다. 트로이 전사가 창으로 찔렀습니다. 헥토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창이 파트로클로스의 배를 뚫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습니다. 헥토르가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너를 구하리라 생각했느냐? 이제 내가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파트로클로스가 마지막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헥토르. 신들이 너를 도왔다. 그리고 내 죽음도 가까이 왔다. 아킬레우스가 너를 죽일 것이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습니다.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입었습니다. 시체를 두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메넬라오스와 아이아스가 시체를 지켰습니다. 트로이군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마침내 그리스군이 시체를 되찾았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고. 아킬레우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먼지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테티스가 바다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의 비탄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그를 죽인 거예요. 내가 싸웠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복수할 거예요. 헥토르를 죽일 거예요. 테티스가 슬퍼했습니다. 아들아, 헥토르를 죽이면 너도 곧 죽는다. 예언이 그렇게 말한다. 아킬레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친구의 복수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복수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테티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갑옷이 필요하다. 헥토르가 내 갑옷을 가져갔으니 기다려라. 내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겠다. 다음 날 새벽 테티스가 돌아왔습니다. 신의 갑옷을 가지고. 헤파이스토스가 밤새 만든 갑옷. 방패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투구는 빛났습니다. 갑옷은 무적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갑옷을 입었습니다.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제5장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전.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트로이군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이 휘둘러질 때마다 한 명씩 죽었습니다. 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강의 신 스카만드로스가 화가 났습니다. 홍수를 일으켜 아킬레우스를 쓸어버리려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개입했습니다. 불로 물을 말렸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계속 진격했습니다. 트로이 성벽까지. 트로이인들이 성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헥토르만 남았습니다. 성벽 밖에서 아킬레우스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성벽 위에서 애원했습니다. 헥토르, 들어와라. 저 괴물과 싸우지 마라. 내가 죽으면 트로이는 끝이다. 어머니 헤카베도 울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아내 안드로마케도 울었습니다. 남편, 나를 생각해줘요. 아들을 생각해줘요. 하지만 헥토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트로이의 수호자다. 도망칠 수 없다.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것은 나다. 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킬레우스가 다가왔습니다. 헥토르의 용기가 흔들렸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눈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눈.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헥토르가 도망쳤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쫓았습니다. 트로이 성벽 주위를 3바퀴 돌았습니다. 신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제우스가 황금 저울을 꺼냈습니다. 한쪽에 아킬레우스의 운명을, 다른 쪽에 헥토르의 운명을. 헥토르의 쪽이 내려갔습니다. 죽음 쪽으로. 아폴론이 헥토르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테나가 헥토르에게 나타났습니다.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로 변장하여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헥토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생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멈춰섰습니다. 아킬레우스를 마주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하자. 승자는 패자의 시체를 존중하리라. 아킬레우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자와 양 사이에 약속이 없듯이 우리 사이에도 약속은 없다. 나는 내 시체를 개들에게 던질 것이다. 헥토르가 창을 던졌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맞았습니다. 튕겨났습니다. 헥토르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창을 달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이포보스는 환영이었습니다. 아테나의 속임수. 헥토르가 깨달았습니다. 신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죽을 운명이다. 하지만 비겁하게 죽지 않으리라. 검을 뽑았습니다. 돌진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습니다. 헥토르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가 창을 다시 아킬레우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에게 다가갔습니다. 헥토르의 갑옷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옛 갑옷. 파트로클로스가 입었던 약점을 알았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 창을 찔렀습니다. 창이 헥토르의 목을 뚫었습니다. 헥토르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 부탁이다. 내 시체를 부모에게 돌려달라. 몸값을 받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아킬레우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였을 때 자비를 베풀었느냐?
나는 내 시체를 개들에게 던질 것이다. 헥토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철과 돌로 되어 있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너의 죽음도 가까이 왔다. 파리스의 화살이 너를. 헥토르가 죽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시체에서 갑옷을 벗겼습니다. 다른 그리스 전사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헥토르의 시체를 찔렀습니다. 죽은 뒤에도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발목에 끈을 묶었습니다. 전차에 매달았습니다. 트로이 성벽 주위를 끌고 다녔습니다. 먼지 속에 시체를 질질 끌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프리아모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카베가 기절했습니다. 안드로마케가 울부짖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위에 놓았습니다. 트로이 포로 12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제물로 말들을 죽였습니다. 개들을 죽였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밤새 불이 타올랐습니다. 아침에 뼈를 모았습니다. 황금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장례 경기를 열었습니다. 전차 경주, 권투, 레슬링, 달리기.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헥토르의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녔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3바퀴. 신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불편해했습니다. 죽은 자를 모욕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아폴론이 시체를 보호했습니다. 썩지 않게. 아프로디테가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이틀이 지났습니다. 제우스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만. 테티스를 불렀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말하라. 시체를 돌려주라고. 몸값을 받고. 프리아모스에게도 헤르메스를 보냈습니다. 가서 몸값을 가져가라. 아들의 시체를 되찾아라. 제6장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 한밤중 늙은 프리아모스가 트로이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헤르메스가 안내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레에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몸값으로 그리스 진영을 지나갔습니다. 아킬레우스의 텐트에 도착했습니다. 프리아모스가 들어갔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놀랐습니다. 늙은 왕이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손에 입맞췄습니다. 아들을 죽인 손에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펠레우스, 그도 늙었습니다. 나처럼.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5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헥토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가 트로이를 지켰습니다. 그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였습니다. 전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의 시체를 돌려주십시오.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들을 죽인 자의 손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킬레우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늙은 펠레우스,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아버지. 그는 파트로클로스를 생각했습니다. 친구, 형제, 영원히 잃어버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프리아모스도 울었습니다. 두 적이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누며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를 일으켰습니다.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시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열이틀간 휴전합시다. 장례를 치르도록. 우리는 적이지만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운명을 가졌습니다. 신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근심 없이 살지만 우리는 슬픔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프리아모스가 감사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프리아모스가 텐트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트로이로 돌아갔습니다. 헥토르의 시체와 함께 트로이인들이 울었습니다. 9날 동안 나무를 모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헥토르의 시체를 위에 놓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트로이가 울었습니다. 안드로마케가 애도했습니다. 헤카베가 통곡했습니다. 헬레네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었지만 헥토르는 그녀에게 친절했었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헥토르, 트로이의 수호자, 최고의 전사, 죽었습니다. 제7장 전쟁의 끝. 트로이 목마. 헥토르가 죽은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트로이의 동맹군이 왔습니다. 아마존 여왕 펜테실레이아가 왔습니다. 여전사들과 함께 그녀는 용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 전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투구를 벗기고 보니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 왔습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 그는 강력했습니다. 신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멤논이 싸웠습니다. 두 반신의 대결. 아킬레우스가 이겼습니다. 멤논을 죽였습니다. 에오스가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새벽 이슬이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멤논을 불멸의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리스가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았습니다. 아폴론이 화살을 인도했습니다.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맞췄습니다. 유일한 약점. 독이 퍼졌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파리스, 비겁한 자, 멀리서 쏘는 자.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구나. 아킬레우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군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시체를 두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시체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리스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파트로클로스처럼.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주장했습니다. 트로이 포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무서웠는가? 오디세우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계략이 더 무섭다고. 갑옷이 오디세우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이아스가 미쳤습니다. 분노와 수치로 밤에 오디세우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양떼를 그리스 장군들로 착각하고 죽였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치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검에 몸을 던졌습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죽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사기가 바닥났습니다. 10년간의 전쟁,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 하지만 트로이는 여전히 섰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스토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오디세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자. 속이 빈 나무말. 안에 최고의 전사들을 숨기자. 그리스 군대는 떠나는 척하자. 배를 타고 섬으로. 목마만 남겨두자. 선물인 척. 트로이인들이 호기심에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밤에 우리가 나와서 성문을 열면 돌아온 군대가 들어온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목마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에페이오스가 설계했습니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거대한 나무말. 아름다웠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들어갔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가 들어갔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들어갔습니다. 메넬라오스가 들어갔습니다. 필록테테스가 들어갔습니다. 총 30명의 최고 전사들. 목마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텐트를 불태웠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테네도스 섬으로. 가까운 섬. 해변이 비었습니다. 오직 목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 시논이라는 그리스인. 일부러 남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 트로이인들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스군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폭발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목마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지? 신혼을 발견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척. 신문했습니다. 신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군이 저를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순풍을 위해.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 목마는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만약 파괴하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입니다. 만약 성 안에 들이면 트로이가 번영할 것입니다. 트로이인들이 논쟁했습니다. 라오콘 사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선물을 믿지 마라. 저 말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누가 아는가? 그는 창을 목마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다에서 2마리의 거대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감쌌습니다. 죽였습니다. 트로이인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신들이 화가 났다. 라오콘이 신성한 선물을 모독했다. 카산드라 공주가 경고했습니다. 목마를 들이지 마세요. 트로이가 불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는 저주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저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자. 성문이 너무 작았습니다. 성벽 일부를 부쉈습니다. 목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밧줄로 온 도시가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마침내 목마가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흘렀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트로이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밤이 되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이 잠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피곤에 지쳐. 한밤중 목마 안에서 오디세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사들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성문으로 갔습니다. 신호 불을 올렸습니다. 테네도스 섬에서 그리스 함대가 돌아왔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8장 트로이의 함락.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집들이 타올랐습니다. 트로이인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이야. 저기다. 그리스군이 돌아왔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투. 트로이인들은 무기도 없이 갑옷도 없이 싸웠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헥토르의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 네오프톨레모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성벽에서 던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헥토르의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프리아모스 왕, 제우스의 제단으로 도망쳤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가 찾아왔습니다. 늙은 왕을 죽였습니다. 신성한 제단에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산드라, 아테나 신전으로 도망쳤습니다. 소 아이아스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신상을 붙잡고 있는 그녀를 신상이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스군에게서 아테나가 화가 났습니다. 폴릭세나, 프리아모스의 딸,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안드로마케, 헥토르의 아내, 네오프톨레모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헬레네, 메넬라오스가 찾아왔습니다. 검을 들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지만 헬레네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아니, 다시 사랑했습니다. 아이네이아스, 아프로디테의 아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도망쳐라. 너는 새로운 도시를 세울 운명이다. 아이네이아스는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트로이를 탈출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갈 것입니다. 훗날 로마를 세울 것입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트로이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쌓였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트로이, 위대한 도시, 프리아모스의 왕국, 헥토르가 지킨 도시, 멸망했습니다. 1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대가. 그리스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죽었습니다. 아킬레우스, 파트로클로스, 아이아스, 그리고 더 많은 이들.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테나가 화가 났습니다. 카산드라 모독 때문에. 포세이돈이 화가 났습니다. 트로이 파괴 때문에. 귀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함대를 흩어놓았습니다. 소 아이아스는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배가 난파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피게네이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목욕하는 아가멤논을 그물로 덮었습니다. 애인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죽였습니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는 오래 방황했습니다. 8년 후에야 스파르타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늙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을 더 방황했습니다. 키클롭스, 세이렌, 키르케, 칼립소. 20년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안드로마케를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트로이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죽음과 슬픔, 파괴와 복수, 영광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명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을까요? 호메로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간의 분노에 대해 아킬레우스의 분노, 무수한 고통을 가져온 분노, 영웅들을 하데스에게 보낸 분노. 트로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메아리는 수천 년을 울렸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비극 작가들의 작품으로, 예술가들의 그림으로, 시인들의 노래로. 왜 이 이야기가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명예, 사랑과 배신, 용기와 비겁함, 복수와 용서. 트로이 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명예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가? 복수는 의미가 있는가? 승자도 패자도 모두 고통받는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있는가? 아킬레우스는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짧지만 빛나는 삶을. 그는 불멸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헥토르는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트로이를 지키는 것. 그는 영웅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멸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리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었을까요? 트로이 전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만 남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이야기의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웅이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트로이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성벽은 영원합니다. 천척의 배가 출항한 헬레네, 무적의 아킬레우스와 그의 치명적 약점, 고귀한 헥토르와 그의 비극적 운명, 교활한 오디세우스와 그의 목마. 이 이름들은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트로이 전쟁, 가장 위대한 전쟁, 가장 비극적인 전쟁, 가장 인간적인 전쟁. 이것으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마칩니다.